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직장 생활은 우리 삶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그 시간 동안 누구나 이해 없이 산업재해에 노출된다. 큰 사고 앞에서는 모두 놀라고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작은 부상이나 근육 통증은 종종 무시되거나 숨겨지기 일쑤다. 결국 몸이 아파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참고 일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운다. 여전히 일터로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의 안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마다 만나는 시간, 이주의 안산 시간입니다. 진행의 정혜실입니다. 오늘은 통증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인용한 문구는 통증 없는 직장 생활에서 따왔습니다. 안병택 선생님과 최한솔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사실 저에게 통증은 나이가 먹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통증은 산재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쉬면 한결 좀 무릎이 편해지고요. 또 고통이 덜 느껴지죠. 근데 일이 많아지면 또 역시나 이렇게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통증을 느끼게 된 진짜 그 시작 원인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산재였을 만한 사항이었는데 산재 신청은커녕 고용보험조차 없던 활동가여서 사실 이걸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이 산재가 아닌 듯이 노동 현장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아주 짚어주고 노동자의 권리로서 이 통증이 산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2025년 초에 나온 통증 없는 직장 생활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그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이 짜자잔 하고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음악 첫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첫 곡은요. 직장인 블루스. 네, 육중한 밴드 노래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적어도 남들처럼 평범하려면 오늘도 출근하러 갑니다. 낮에는 왜 이리 졸리는지 퇴근은 저 멀리에 있어요. 그래도 커피 한 잔 손에 들고서 오늘도 출근하러 갑니다. 처럼 안 될지 몰라. 우리네 이름 오늘보다는 좋은 날이길. 하고 싶은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언젠가 내게도 좋은 날 오겠죠. 오늘도 출근하러 갑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처럼 안 될지 몰라. 우리 내일은 오늘보다는 좋은 날이길. 우리 인생은 마음처럼 안 될지 몰라. 우리 내일은 오늘보다는 좋은 날이길. 우리 인생은 마음처럼 안 될지 몰라. 우리 내일은 오늘보다는 좋은 날이길. 우리 인생은 마음처럼 안 될지 몰라. 우리 내일은 오늘보다는 좋은 날이길. 네, 육중한 밴드의 직장인 플루스. 아침부터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앞서 소개한 통증 없는 직장 생활의 공저자이신 최한솔 노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한솔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노무사님, 네.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만나게 될 줄은 잘 몰랐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소문을 듣기로는 굉장히 이런 활동 되게 좋아하신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서야 네, 모셨습니다. 네, 먼저 네. 비정규직 센터에서 일하신다는 거는 우리 안산 사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건데 그런가요? 그래도 또 네. 구체적인 소개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3년째 이름 뒤에 노무사를 붙여서 네. 불리우고 있고요. 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네. 9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초대해 주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올해 2월에 네. 통증 없는 직장 생활이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주로 청년 노동 그리고 이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사업주들을 관리하는 네. 지원하는 유일한 노무사이기도 합니다. 네.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를 네. 지원하나요? 네. 그건 또 뜻밖인데요.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럼 차차 얘기를 풀어가면서 왜 네. 사업주를 지원하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제가 먼저 궁금한 것은 네. 사실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 노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내가 만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네. 여러 하여튼 풍파를 겪죠. 네. 안 겪고 무사히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풍파를 겪는 사람에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네네. 혹시나 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이야? 변호사도 아니고 아. 노무사는 뭐야? 법무사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노무사란 직업은 뭐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아. 좀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도 최근에 네. 그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예, 맞아요. 드라마가 많이 그래도 흥행이 되어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긴 하는데 네. 그 정말로 제가 안산에 처음 왔을 때 사업장들을 일일이 이제 가가호호 방문을 네네. 했을 때에도 네. 사업주가 노무사가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 그렇겠죠. 그리고 정말로 정말 네. 최근에도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농부로서 좀 알려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실제로 노무사라는 직업이 네. 직접 만나기 전에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네. 좀 직업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할 노, 힘쓸 무, 선비사 뭐 이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는 선비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던데 네. 우리가 개별적인 일터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만나는 그 일로 만난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뭐 흔히 말하는 해고, 네. 산재, 네. 임금 체불 네. 뭐 이런 기본적인 일 사건들을 대리하는 대리인 역할들을 하고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획하는 또는 컨설팅하는 그런 네. 경영 지원 업무도 하는 인사노무 전문 관리자 네. 또는 인사노무 전문가 또는 노동법 전문가 네. 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과거에 네.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노사관리가 엄청 중요한 그 전공 과목 파트의 하나로 맞습니다. 되게 네. 이제 인사관리지만 노사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경영학과다 보니까. 그럼요. 그러나 하나도 와닿지 않은 네. 시절이었죠. 네. 그리고 사실 노동자로서 살았던 기억은 알바생? 예, 그 정도였던 것 같고. 네. 직장에 다닐 때는 엄마 백으로 들어가가지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네. 그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노조 결성이라든지 뭐 노동자 권리 이런 건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네. 제가 어떤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활동가로 변신하면서는 정말 이게 남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겪는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알고 있는 이주 노동자, 내가 알고 있는 여성 노동자, 내가 알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노동 문제로서의 노무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네. 정도로 알았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사람들이 임금체불이 일어나기 전에는 노무사와 내가 무슨 상관이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산재를 당해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음. 그때 이제 떠오르게 되는 이렇게 좀 대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입장이 달라 보이네요. 그 네. 노동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 노무사라는 건 도대체 사업주에게 그러면 무엇을 지원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네. 이제 저희 센터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사실 처음 오게 된 계기가 네네. 사업주들을 지원하는 업무로 제가 오게 된 거였거든요. 아, 예, 예. 굉장히 독특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제안을 그 제안에 설득이 당해서 제가 오게 된 건데, 네네. 그 안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네. 이 개별적인 노동자들과 경영자의 어떤 대립이나 갈등 네. 또는 네. 그 화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이 이제 노동조합과 네. 이제 경영자들과의 네. 예, 그런 이론들이 경영학에는 많이 퍼져 있는데 네. 안산은 그런 노동조합이라는 문화 자체가 생기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 안산시와 반월공단이 한 2만 7천 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는데 네. 98%가 50인 미만 기업이에요. 네. 50인 미만 기업에서 네. 노동조합은 결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이고 있고 네. 불과 한 3%, 2.8%에서 3% 정도거든요. 전체 네. 공단에서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 되는데 네. 우리 안산 시흥 같은 경우는 3%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노동조합이 생길 수가 없는 토양이 네. 있고 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뿐더러
노동법을 지키는 사업장들이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라는 게 네. 큰 어떤 고민이었어요. 네. 왜 그럴까에 네. 대해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이 수차례 연구 끝에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알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지키는 거구나. 아, 정말 이 작은 사업장들의 사업주들이 네. 실제로 그런 노동법을 지킬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더러 네. 실제로 사업장들을 제가 공장들을 돌아다녀 보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노동자 출신도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노동법이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지 네. 어떤 내용이고 내가 그걸 뭘 해야 되는지를 네.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공공의 영역에서 사업주들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을 이 노동자들을 핍박하거나 뺏는 방식이 아니라 네. 적어도 지킬 건 지키는 방식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해서 시작된 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고 지금 27,000개 정도 사업장 중에서 한 200개 정도 되는 기업이 네. 이제 저랑 일상적으로 상담을 하고 노동법을 지키고 네. 때로는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거나 아, 또 주변에 저희가 소개하는 좋은 단체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아이고야.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너무 좋네요. 좋은 사업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항상 이렇게 노동자 입장이다 보면 그 노사관계에서 사업주를 적대관계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렇죠. 이때는 그냥 파트너십으로 네.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주는데 아주 기여할 수 있는 네. 지원 사업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무사라는 직업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립되는 관계에서 대리인으로 만나니까 네네. 너는 사용자 편의 노무사, 너는 노동자 편의 노무사 이렇게 이해하실 때가 네. 많은데 저는 일하는 사람들은 사용자도 노동자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 둘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역할이 노무사의 역할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노무사에 대한 생각도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도 하네요. 우리가 사업주한테 무조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네. 사실은 교육을 시켜서 네. 또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네. 우리의 노동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게 함으로써 맞습니다. 예, 같이 함께 룰을 지켜가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한다.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최한솔 노무사님 이곳저곳에서 만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저도 바쁘지만 네. 최한솔 노무사님도 무지하게 바쁘다. 네. 이 바쁘신 와중에 책을 쓰셨어요. 네. 저도 책 썼을 때 사람들이 예. 저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썼냐? 똑같은 질문을 네.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는지 계기도 있으실 거고 예. 왜 하필 이 타이틀로 쓰게 됐는지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노무사라는 일을 시작했을 때 네. 제 나름대로 개인의 목표가 10년 차에 한번 썼으면 좋겠다.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서 네. 좀 도움이 되는 책을 한번 남기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건 좀 많이 희석이 됐었고 안산에 와서 이 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또는 네.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지만 또 노동자 상담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상담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통증이나 산업재해 또는 네. 산업 안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들이 사람들에게 쌓여 있다. 네. 사업주도 노동자도. 네.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노사의 어떤 입장과 상관이 없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는 여러 노동자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누나라고 부르는데 네. 제가 사실 책의 서문에 꼭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쓰고 싶었는데 네. 네. 출판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편집에서 잘렸군요. 어디선가 한 번은 좀 네. 이야기하고 싶었다. 잘 됐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저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정태영 누님이 네. 계시고 또 한국 와이퍼 누나들이 네. 계세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반복되는 작업 때문에 네.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이 팔꿈치 네. 통증, 네. 손가락 통증을 많이 앓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 센터를 방문하실 때 물론 다른 법적인 상담도 있지만
그게 이제 안부 인사인 거예요. 네. 어떠세요? 팔꿈치 어떠세요? 아, 손가락 예. 어떠세요? 네, 네. 산재도 진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재를 통해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네. 치료도 받지만 결국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내 몸에 무언가 네. 상처가 남게 되는 네. 경우 그리고 그 이후의 통증은 결국에는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네. 경우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증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운동법이 없을까를 좀 찾다가 이 또 저명한 베스트셀러 이 물리치료사 네. 분하고 같이 제가 이런 작업을 원하는데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네. 같이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산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통증을 예방하거나 네. 또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체조가 같이 담겨 있는 네. 네, 그런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차를 급하게 네. 읽고 뒤에 그런 게 배치가 돼 있고 앞부분은 이제 네. 통증이 왜 산재인가를 네. 설명하는 부분까지만 읽고 제가 왔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전자책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또 예의가 있지. 최소한 앞부분이라도 읽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 이제 사실 제가 한 권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네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다음번에 주세요. 네네. 또 만날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이게 통증이 다반사인 50대 이후의 중년 여성들은 네. 이게 산재라는 생각을 안 하고 네. 살아가고 있고 그냥 늙었어 우리 다 노화돼서 그래라는 거지만 사실 어떤 노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무릎에 또는 내 팔꿈치에 팔목에 또는 어깨에 다 이렇게 통증을 남긴다는 것이죠.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고민하면서 찬찬히 살펴보게 됐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산재를 작업 현장에서만 이렇게 일어나는 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네. 출근과 퇴근길이 다 포함되는 이제 맞습니다. 광범위한 또 일로도 볼 수도 있고 직접적 사고로 인한 통증도 있지만 또 이런 일의 어떤 누적으로 인해서 사실은 노동 강도나 뭐 노동의 어떤 형태 때문에 되는 통증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네, 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훌륭한 학생 아닐까요? 아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네, 그래서 읽다 보니까 네. 이 책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와, 이거를 쓰실 생각을 한 게 결국은 현장의 이야기 때문이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던 거죠.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좀 되게 신기한 건 이제 그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신기하게도. 저도 그래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한데요. 예.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도 네. 있지만 사실 세부적인 좀 검사들도 필요하거든요. 네. 건강검진들이. 네. 근데 그런 건강검진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 네. 누나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네. 그 통증을 앓고 있는. 네. 어떤 누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알면 네. 일이 더 힘들어지고 네. 일도 못할까봐 무서워서.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인가요? 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런 고민 안에는 산재에 대한 두려움, 산재 자체에 대한 어떤 공포도 네. 있고요. 네. 또 그 이후에 내 삶에 대한 어떤 걱정들과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산재를 받고 나면 회사에서 미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죠. 쫓겨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왜냐면 이주 노동자 여성들이 많은 경우에 네. 그 이제 이 밭에서 쪼그리고 일하다가 자궁 쪽이나 뭐 생식기 쪽에 이제 일이 생기면 병을 키워서 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대부분이 사장님이 그만하고 캄보디아 돌아가 네. 그럴까봐 무서워서 네. 말을 안 하고 참다가 또 병을 키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병원도 네. 빠르게 갈 수 있고 네. 이 산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막막함을 네. 좀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이제 첫 책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는 네. 음악을 듣고 와서 또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노래거든요. 이 노래는 사실 이 책을 쓸 때 가장 많은 힘을 준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안산 노동대학에서 네. 한번 초청을 했던 네. 분인데 가수 하림이 네, 네. 많은 산재 노동자들 지금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도 뉴스를 보시겠지만 매일매일 산재가 대형 산재들이 일어나고 있고 네, 이게 그렇죠. 일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뉴스에 나와서 더 이제 주목이 되는 건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만 퇴근을 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 가수 하림이 특별하게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많은 곳에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예.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네. 예, 하림 씨가 작사 작곡하고 네. 네, 합창단이 좀 같이 부른 노래 버전을 제가 골랐나 봐요. 아닙니다. 원래 이 곡인가요? 네, 이 곡을 네. 아예 처음에 이제 전부 공개를 하시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불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 다 같이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릴레이식으로.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주노동 쪽에서 일을 오랫동안 네. 해왔던 경험에 의하면 음. 아, 정말 이게 사람 목숨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저희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자다가 또 급작스럽게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많죠. 이거를 산재와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네. 뭐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고 네. 또 많은 경우에 건설 현장에서 너무 사망 사고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맞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뭐 펜스 설치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을 하는데 음. 사실 통증을 갖고 네. 이게 산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눈에는 네가 어디 팔다리 잘린 것도 아니고 뭐 맞습니다. 머리가 깨진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통증 따위로 지금 산재 처리냐 막 이렇게 사업주들이 막 뭐라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오해들도 역시 그 책에서 한번 해소를 해보려고 네, 노력을 네. 했는데 네. 되게 이 작은 통증들과 작은 시그널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산재는 굉장히 대형 사고, 뭐 네. 팔다리가 잘리거나 네. 말려 들어가거나 네. 추락하거나 네.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사고들이 한 건 일어나기 위해서 사실 수만 건의 그런 작은 시그널들이 모인다라는 어떤 안전 이론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만약에 근골격계 네. 질환, 통증, 네. 이 디스크, 발목, 무릎 네, 네. 이런 곳의 통증이 잠깐의 아주 잘못된 우연에서 제대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네. 하면 추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또는 끼임 사고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통증부터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지가 조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이 다리가 힘이 없어요. 네. 근육이.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었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 남편의 일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지만 네네네. 오랫동안 서 있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차에 있게 되기도 아, 하고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 그러면 또 잘 안 하고.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음. 그 후들거림에 대해서 저희가 구박할 때는 운동을 하라고 구박할 때는 귀로 흘려듣다가 네. 어느 날 그 불안정한 걸음 때문에 차에서 미끄러져서 그렇죠. 떨어져 낙상 사고가 난 거죠. 그렇죠. 그때야 그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셔서 종합검진 받으시고 네. 원인이 무엇인가 파헤치고 했지만 사실 큰 원인은 또 못 찾은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도 아신 거죠. 걸음의 불안정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렇게 연결될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건데 네. 일터에서 바삐 일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또 해야 할 일들 하고 자다 보면 네. 이제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음. 그리고 병원을 가겠다고 또 회사에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제가 아시는 저도 노동대학 작년부터 네. 나갔으니까 제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아파서 회복돼서 나가는 그 사이에 같은 동료로부터 사실은 엄청난 눈치를 봐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동료들이 이해할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 일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그럴까 네. 한 사람이 빠짐으로써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노동부 장관이 산재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아 예.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삼성물산이 굉장히 네. 이 산재율이 낮거든요. 네. 건설도 하고 있는데도. 하청을 주니까 그렇겠죠? 아니요, 하청업체까지도. 그래요? 유일하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단체들이 네. 노동부야 삼성물산 좀 배워라 아 진짜요?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재밌는 건데요. 네.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산재율을 낮췄는지를 살펴보니까요. 네. 네. 지난 한 3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네. 작업중지권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 예. 근데 그 작업중지권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이 현장에서 위험한 요소가 있거나 누군가 아프거나 하면 모든 작업을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아. 근데 상상해 가세요.
안 가죠. 안 가죠. 예. 그런데 그 삼성물산과 일하는 하청업체들 직원들도 네. 셧다운을 합니다. 아, 그래서 첫 해에는 뭐 몇천 건이었다면 네. 지금 최근에는 뭐 몇만 건이 될 정도로 아, 작업을 수시로 멈춥니다.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 삼성물산이 하청업체든 이거 가리지 않고 그 작업 중지를 해서 훨씬 더 나은 개선한 네. 더 안전한 방법이 나오면 네. 포상까지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너도나도 위험한 걸 막고 아, 안전하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실제로 사고가 없는 현장이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우리 개개인 스스로 노동자들도 조금씩은 그런 네. 부분들을 깨우쳐 나가고 네. 안전하기 위해서 내 통증을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동료의 통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 또는 네. 기업이 네. 조금만 이런 노력을 해준다면 네.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우리 SPC라고 하나요? 예. 예. 연달아 일어났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이 노동자를 위해서 화내는 것도 처음 본 사람이라 네. 아니, 어떻게 그렇죠. 예, 네. 연속으로 그렇게 일어나는데 만약에 작업 중지권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실행됐고 네. 원래 약속했잖아요. 그럼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겠다. 맞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또 사고가 이어졌는데 정말 삼성물산 같이 하기가 네. 기업들이 또 이렇게 사업주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네네. 그 지난 3년간 발생한 산재의 그 80%가 50인 미만 기업에서 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나마 있는 기업에서는 안 일어나고 네, 우리 네. 안산같이 중소영세한 업장에서 가장 많은 산재가 일어난다. 음.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네. 또 이주 노동자에 집중된다. 네. 특히 이번 아리셀 같은 경우도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도 22명 중에 20명이 네. 이주 노동자셨거든요. 네. 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전이나 이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약한 자들에게 네. 약자들에게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도 그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이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재난안전을 인권의 측면에서 보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네네. 받으면서 저도 뭐 나름 인권운동 했다 막 이렇게 이제 자부하고 살다가 네네. 이게 또 인권의 영역이 워낙 넓은데 넓어요. 재난안전까지 들어오니까 머리가 깨지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 결국은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가장 취약한 곳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결과물의 악조건에 의해서 네. 가장 큰 피해를 당한다는 게 결국 불평등의 문제와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특히나 50인 이하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자꾸 중대재해 예외, 뭐의 예외, 자꾸 예외 적용을 해주는 게 과연 이게 해소 방법은 아니죠. 아니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계속 위험한 어떤 사각지대를 둔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 네. 암세포처럼 언제든 전이될 수 있는 네네. 그런 위험한 것을 두는 것과 비슷한 거라서요. 네네. 근본적으로 네.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되는지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지원하고 네.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논리가 작은 사업장들 돈 없고 재정적으로 힘든데 자꾸 뭐 이렇게 안전에 관한 뭐 이렇게 강화된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해서 계속 예외사항을 만들어 놓을수록 네. 사람들은 더 많이 죽어감으로써 그것이 사회적 비용으로 또 만약에 그렇게 비용 좋아하시는 분들 계산하신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만들까 했을 때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설계를 네.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요. 그 아까 우리 들었던 하림의 그 노래 제목처럼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요새 좀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시간과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 네. 그것이 사랑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 동료, 노동자, 사용자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초점을 둔다면 좀 변하지 않을까요? 너무 낭만적인가요? 예. 아름다운 얘기네요. 근데 되게 재밌는 네, 사실은 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저는 변화 지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건설업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건설업의 사망자 수가 항상 최고예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가 가장 적었던 그래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언제일까요? 그게 언제일까요? 언제죠? 예, 공교롭게 우리 안산하고 상관이 있는데 2014년 15년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그때 혹시 뉴스나 TV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안전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세월호 사고를 겪고 뉴스나 TV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수만 번 쏟아지면서 네. 아주 공교롭게도 건설업 사망자 수가 떨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네. 또는 그걸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변화는 만들어질 것이다. 네. 예, 저는 경험으로 네. 또 안산의 경험으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수많은 노동자들을 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네. 참, 네. 제가 너무 무겁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네. 사실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네. 어떻게 보면 재난 피해자들이 또 자기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된 또 놀라운 기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권의 측면에서 권리의 측면으로 네. 안전권을 요구하게 된 사회에 사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굉장히 그 노고와, 투쟁과 네. 노고가 결국 이 결과물을 또 주지 않았나. 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안전을 더 생각하게 돼서 맞습니다. 사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좀 안산 시민들이 더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더 많이 아셔야 돼요. 네. 뭐 방송 시간이 있어서 제가 다 말을 못 하겠지만 네네. 그 영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네. 예, 기업 살인법이 네. 생기게 된 그 네. 사고도 네. 세월호 사고하고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네. 해상 사고로 네. 시작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영국은 진상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져야 된다. 이건 기업이 살인한 거다라고 네. 결론을 낸 거였다면 예. 좀 아직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 지점들 이런 네. 부분들이 그런 실제로 영국이 네. 그 산재 만인율이 0.07로 떨어져요. 원래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최하위권으로 내려가거든요.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군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는 길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네. 뭐 뉴스가 최근에 노란봉투법 또 통과되고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예, 바라고 그래서 있습니다. 법이 통과하는 전부는 아닌데 우리가 네. 중대재해처벌법 생긴 이후로 중대재해가 많이 있었지만 네. 사실 법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상반된 네, 맞습니다. 의견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사실 법이 있으면 뭐하냐 실행이 돼야지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네, 노란봉투법까지 해서 노동자의 안전이 더 잘 지켜지는 맞습니다. 법이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꾸 하청으로 맡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다단계 구조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들이 네. 이번 노란봉투법이나 네.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 네.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저는 이 책이 먼저 나온 줄 알고, 예. 노무사님한테 그 만국의 노동자여 글을 쓰자? 네, 맞습니까? 네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제목이 너무 신박해가지고, 아, 네. 예, 우리가 이제 또 막스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에서 이 글을 쓰자로 예. 차용한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저도 노동자가 직접 쓴 노동 현장의 자기 경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밖에서 바라본 제조업이라든지 밖에서 바라본 건설 현장과 달리 내부의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뭔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세워진 건물을 보고서는 건물 하나 섰는데 사고 났다. 그랬구나 이러고 끝나지만 그 안에서
집에서의 이야기가 나의 동료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옆집 사는 아저씨 얘기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언니 얘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또 그 서로 노동자로서 사실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서로 노동자로서 동료의식보다는 뭐 그냥 남의 일 뭐 또 사건 났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망각할 것을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내 문제로 네. 이렇게 좀 가깝게 다가오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싶어요. 저희 만국 네네. 요 책은 사실 이제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런 기치로 1995년부터 시작된 그 일하는 사람들의 글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기치 아래 그 월간 개간지로 나오는 작은 책이라는 그 월간지가 있습니다. 네. 그 월간지에 저희가 청년 노동자들하고 같이 글을 연쇄적으로 좀 싣게 되면서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되었는데 제 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뽑혀가지고 30주년 이제 기획 창간 책에 제 글이 실려서 이제 공동 저자가 된 부끄럽게도 좀 그렇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죠. 요즘 제가 안산에서 단원 FM 시작한 이후로 안산에 저자가 이렇게 많다니. 그래서 생각보다 글 쓰는 분들이 주변에 점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윤희웅 작가님도 꽝수반점을 읽고 이렇게 이주 노동자와 그 뭔가 배달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적 연결을 이렇게 재밌게 소설을 쓸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또 처음 알았는데 또 이렇게 이제 노무사님이 쓰신 통증 관련한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에게 정보도 주고 사실은 도움이 바로 되는. 심지어 운동법까지 알려주는 뭐 맞습니다. 그런 책이라면 이 망국의 노동자여 글을 쓰자는 또 어떤 취지일까 싶어요. 사실 노동자들이 글 쓰는 노동자로 살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정말 조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정말 제 시간에 퇴근하고 내가 정말 그 노동으로 소비되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존재로서 또 내가 존재해야 이것도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또 그런 글을 쓰셨을까 싶어요. 되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웃의 노동을 잘 못 보고 살아가잖아요. 너무 사는 게 바쁘고. 하지만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고 그 노동이 무너졌을 때 내 삶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내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일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하는 환경 그리고 나의 고민들을 글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은 책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그런 다양한 노동의 이야기가 모이면서 또 새로운 재밌는 것들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원 FM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지역에 전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단순히 그 이야기 이 텍스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작되는 그것이 이제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공동체 라디오의 가치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이제 노동대학을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대학을 안 건 이주민 방송 활동을 하면서 당사자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대학을 나간다는 거예요. 성공의 노동대학인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들이 다닌다고 했을 때 아니 대학도 그냥 대학이 아니고 왜 노동대학이야 이러면서 이제 했다가 그 노동대학이 굉장히 재밌는 강의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함께 일하시는 국장님께서 이미 졸업생이신데 맞습니다. 저에게 강력히 추천하면서 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해서 이제 갔죠.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작년에 들었을 때 수업도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수업 구성이 또 좋더라고요. 더 좋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나오세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나와서 더 신나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노동대학 시작하는 의미에서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가을에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9월부터.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노동대학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노동대학을 계속 꾸준히 매년 열고 있는가라는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안산 노동대학은 제가 또 안산에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사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성공회대 노동 아카데미가 분명히 있지만 네. 안산 노동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자랑하고 싶었고 네. 제 개인적인 자랑이기도 한 곳인데요. 네. 노동자를 위한 인문학 교육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뭐 별도의 건물이 있거나 이런 학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매년 9월 네. 노동자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네. 또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또 다른 노동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로 총 12주간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11주군요. 졸업식까지 11주. 아, 예. 11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네. 7시에 네. 선부동 한국노총 복지관에서 이 10강의 강의를 듣고 마지막 한 강은 수료식과 발표식을 하는 네, 네.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이게 4년을 다니셔야 졸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우 한 해를 걸으면 4년 뒤에 졸업할 수 있죠. 더 걸리십니다. 왜냐하면 7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돼요. 진짜요? 예, 저희가 네. 매년 테마가 다릅니다. 네. 올해가 네. 첫 테마예요. 네. 저희가 이번이 13기째니까요. 네. 4년을 3번을 겪은 거고요. 네. 이제 다시 역사 테마, 네. 그 다음에는 경제, 네. 문화, 세계 네. 이렇게 4개의 테마를 전부 이수하셔야 되는데 네. 1년을 놓치면 그 테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잔인한 구조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이 매년 앵콜로 계속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을 모십니다. 네. 그리고 가장 올해에 네. 내가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강의들로 구성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 한강은 저희가 역사기행을 떠나는데요. 네. 역사기행은 한번 갔다 오시면 다시는 끊을 수 없는 여행이 될 겁니다. 예, 그런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매년 가을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이 안산노동대학에 오시면 더 많은 노동자 그리고 다양한 조직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렇긴 네, 죄송합니다. 한데 강의 제목을 그래도 예. 한 번씩 쭉 읊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9월 10일 네. 저희 첫 강은요. 네. 저희 안산노동대학의 학장님이시고 또 성공회대 노동 아카데미 학장이신 우리 하종광 교수님의 한국사회 노동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네. 이 강은 사진과 노래로 만나는 노동자 역사. 네. 매우 재밌을 겁니다. 네. 노래도 있고 사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법정에선 노동자들이라는 책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지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님 모시고 3강 진행하고요.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성공회대의 김동춘 교수님 모시고 네. 민주주의 위기와 도전. 우리가 네. 작년에 굉장히 격렬한 한 해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 작년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네. 민주주의 위기와 도전 김동춘 네. 교수님과 네. 권김현영 소장님을 모시고 그 남태령에서 있었던 구하고 지키는 여성들의 연대. 네. 아주 재밌을 강의입니다. 네. 그리고 10월 18일, 19일은 1박 2일로 부산 노동 역사기행을 떠나는데요. 기가 막히게 짜놨고요. 아주 제가 재밌습니다. 네. 아주 재밌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 6강은 이구군 교수님 모시고 헌법 1조에서 노동권까지. 네. 그리고 7강 신경아 교수님이 여성노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8강 이주민센터 친구의 부대표이신 조영관 부대표님 모시고 이주와 공존의 역사. 네. 그리고 녹색병원 원장님이신 임상혁 원장님 모시고 노동자 건강권의 역사.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센터장이었는데 네. 이제 노동부로 가게 된 높은 곳으로 가신 거죠? 더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될 우리 박재철 전 센터장을 모시고 네. 이웃 노동자들과 함께 그리는 네. 내일이라는 주제로 네. 새롭게 한번 노동을 해석하는 네.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노동과 네. 관련된 다양한 역사를 살펴보는 기회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화 교수님은 제가 네. 여성학 석사 때 지도를 받았지요. 네, 여성과 스승? 노동에 대해서. 네, 지도 교수는 아니셨지만 저희를 노동 문제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이고요. 네. 조영관 변호사님은 예. 뭐 함께 활동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네. 지금도 뭐 같이
페북에서 좋아요 누르는 사이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강사진을 본 순간 노동대학 분위기 바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었는데 원래 이분들은 이번 구성이 다 새로워진 거 아닌가요? 저희는 저희가 안산 노동대학을 보통 3월, 4월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네네. 계속 토론하고 서칭을 찾아가면서 탐색을 하면서 좀 더 새롭고 강의력이 되시고 정말로 네. 최고의 수준 네. 강사진을 저희가 섭외를 그러니까 합니다. 윤지원 변호사는 직장갑질 119. 네.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돈도 없는데 또 이거를 또 오래 안 들으면 또 언제 또 4년 뒤에 졸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신청을 얼른 했는데요. 네. 혹시 이거 지금 우리 9월 4일이 개강 시작인가요? 9월 며칠이죠? 9월 9월 10일부터거든요. 10일이군요. 예.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예. 신청하면 될까요? 저희가 일단 여러 제약 사항이 있어서 모집 정원은 80명으로 두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센터 네. 031-487-4870 네. 전화 접수 가능하시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또 네. 거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네. 수강료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네. 1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만 또 저희 센터의 이 목적상 네. 비정규직이시거나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특수고용 또는 청년 노동자인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해 드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료 너무 저렴하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참석해 보니까 네. 10년째 듣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있습니다. 아주 그 치열한 신입생들 경쟁도 이제 추려야 되는데 네. 이 오래되신 분들이 안 나가겠다. 네. 계속 듣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네. 또 새로운 강의를 짜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올해도 또 자리가 빡빡히 꽉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므로 네. 빠르게 또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안산의 노동자들 또는 네. 안산의 시민들에게 또 한마디 나는 이 말을 꼭 전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사실 준비된 말은 아닌데 네. 아까 우리 진행자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인권이나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끝이 없다. 네. 이런 고민들에 많이 맞닥뜨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동법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법은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고 우리는 꾸준히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더 나아집니다. 네. 인권은 끝이 없는 게 맞고요. 네.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런 네. 말을 좀 한번 상가하시고 네. 내 이웃의 노동, 네. 내 노동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노동이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더 나아지는 방법을 더 고민해보자. 네. 그러려면 안산 노동대학으로 오셔야 된다. 네. 라는 말씀으로 네. 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배워서 남줍시다. 네. 네, 사실 노동대학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함께 나눔으로써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가 노동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날 될 때까지 함께 우리 노력하는 걸로 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 추천하셨는데요. 예. 아주 신나는 노래로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듣는 노래기도 하고요. 네, 공교롭게도 마지막 우리 대화 내용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네, 네, 좋지 아니한가라는 후렴구보다는 네. 우리가 그려갈 세상. 네, 예. 우리가 같이 있어서 함께 있어서 네, 더 행복하지 않은가. 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달하고 싶어서요. 네. 우리가 같이 이 시대에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다. 말씀드리면서 좋지 아니한가 네. 추천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들으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진행의 정혜실, 초대 손님의 최한솔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싸워왔던 기억 읽길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내 마음대로 그린 세상
그래도 너는 좋지 않아